tune in tune in tune in tune in tune in tune in ISO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러면 ISO 100, ISO 200, ISO 400, ISO 600, 800 필름을 다 따로 사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서 디지털 안에서 ISO 감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ISO는 언제 하냐면 조리개를 아무리 개방을 했어도 어둡다. 그리고 조명을 아무리 쳤어도 어둡다 할 때 ISO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대낮인 경우는 100에서 200의 ISO 필름을 이용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세팅을 ISO를 야에서는 밝을 때 100에서 200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내가 어둡다. 밤신이다. 조명이 어둡다. 이럴 때는 감도를 높이셔가지고 주변을 밝게 하시면 됩니다. ISO가 현재 20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단계씩 높여볼게요. 좀 더 밝아졌죠? 200이 400, 800, 예. 1600, 예. 3200, 예. 6400. 너무 밝죠? GH4는 나온 지 좀 기종이 돼가지고 오래돼서 6400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S송 같은 경우는 뭐 25600,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이상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고급 기종일수록 ISO를 범위가 수치가 높아요. 현재 제가 200을 놨을 때하고 1600을 놨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주변이 노이즈가 낍니다. 자글자글. 노이즈가 껴요. ISO를 찾는 방법은 어두운 가운데 찍었을 때 노이즈가 안 낄 정도로만 수치를 높여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근데 고급 기종일수록 비싼 기종일수록 ISO를 높였는데도 노이즈가 안 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본인이 일일이 카메라를 새로 사면 그거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고요. 드론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tune 이번에는 하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밸런스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눈 그대로 흰색을 흰색으로 표현해 주는 게 하이트 밸런스예요. 근데 카메라는 흰 종이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흰 종이를 노란색으로 또 보이기도 하고 흰 종이를 파란색으로 보이기도 해요. 뒤에 K가 붙는 건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색온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4700 켈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치가 낮을수록 노란 거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파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색온도를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영화를 보면 색감이라는 게 있어요. 색감이라는 게. 여러분 공포 영화를 보면 귀신이 나온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많아요. 약간 푸른 듯한 느낌 많잖아요.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색온도를 높인 경우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제가 수동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팅된 걸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직접 입력해 가지고 직접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색온도를 맞춰야 되냐? 나중에 그 편집할 때 색보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팅을 처음부터 컨셉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면 나중에 색보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색보정을 하더라도 조금만 손을 보면 됩니다. 근데 색보정을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들고 화질도 떨어지고 인코딩 시간도 오래 들면 이게 불필요한 그 작업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색보정, 하이트 밸런스를 맞춰주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색감을 갖고 싶다 할 때는 하이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촬영하셔도 되고요. tune, 음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오디오예요. 화면만 이쁘다고 해서 좋은 영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시각도 중요하지만 청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촬영하는 전문가가 간다면 우리나라는 촬영 감독과 조명 감독이 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과 오디오 감독이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태풍 중계할 때도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분 마이크를 이용해, 분 마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오디오 감독이 가서 분 마이크를 들고 해. 그래야 현장에 어떤 태풍 바람 부는 소리라든지 현장의 역동감을 청각으로 더 사람을 자극시키는 거죠. 일본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 무선 마이크로 우리는 항상 모든 녹음 따잖아요. 지금 저같이 무선 마이크로 녹음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분 마이크, 무선이 아닌 손으로 녹화하는 게 훨씬 음질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촬영을 할 때 오디오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ASMR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청각이 큽니다. 4K로 찍어봤자 스마트로 보는데 그렇게 해상도가 크고 화질이 좋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 변별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가. 장비를 구입할 때 카메라를 너무 비싼 걸 사지 말고 오디오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 무선 마이크고요. 이렇게 건 마이크, 그리고 여기에는 H6라고 해서 오디오가 6개 정도 들어가는 6개 채널을 입힐 수 있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많이 가운데 그 사람의 목소리만 따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만 따고 싶어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리도 한 20-30m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건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건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지향성 마이크 해가지고 목소리 따고 싶어 있는 앞에 있는 사람 목소리 따고 싶을 때 이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을 합니다. VJ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다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기동성 있게 촬영하려면 이 건 마이크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6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 공연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인풋, 그러니까 오디오를 채널을 꽂을 수 있는 데가 6군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공연 같은 경우 그 촬영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어떤 예시를 들고 싶냐면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보시잖아요. 다큐멘터리.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기쁜 일이나 아니면 슬픈 일, 감정에 이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표정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거짓되고 하고 있는 건지 다큐가 그게 가장 큰 그 고민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표정을 보고 싶은데 오디오가 안 들어와. 그러면 자막을 해야 되잖아요. 자막을 쳐야 돼. 그 자막을 친다는 건 사람이 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자막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빠져들게 하는 다큐 같은 경우는 오디오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시켜야지 자막을 통해서 전달시키면 뭔가 내가 전달시키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감정이라든지 작품에 대한 의도가 절반도 그 사람한테 시청자들한테 다가서지 못해요. 예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자막을 많이 쓰는 거는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웃기다라는 자막을 넣잖아요. 그건 연출자가 강요하는 겁니다. 좀 화질이 떨어지고 옛날 장면이어도 오디오가 좋으면 오래 볼 수 있다. 그리고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